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한때 축이었던 갭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11년인가요? 제가 처음 지금 제 아내인 김 여사와 함께 갭 투자라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워낙 각별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갈망으로 인해서 부산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하나 선정하고 저와 김 여사와 반반, 결혼하기 전이니까 반반의 투자금을 모아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 갭 투자란 것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김 여사는 그 전에도 뭐 빌라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갭 투자라는 것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2, 3년 전만 해도 갭 투자가 정말 유행했죠. 유행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갭 투자로서 뭐 망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뭐 100채, 40채 해서 규모를 늘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매번 나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다시 갭 투자라는 것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갭 투자에 대한 그 인기, 유행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갭 투자를 했더니 전셋값이 하락해서 망했느니 뭐 경매에 넘어갔느니 또 얼마 전에는 뭐 동탄 사건 있죠. 동탄 40채 아파트가 우르르 경매에 나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갭 투자는 이제 끝났다, 끝물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갭 투자라는 말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강남에 사시는 큰 분들은 이미 그 갭 투자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전세를 통해서 전세 보증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2011년 투자하기 전에도 물론 그런 투자를 한다는 소식 들었지만 제 자체가 투자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몰랐었던 거죠. 이미 하고 있었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지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갭 투자라는 것은 이름만 다르지 예전부터 계속 쭉 해왔던 거고 지금 또 하고 있고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그 투자의 방법일 뿐입니다. 단지 지금은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전세 보증금과 집값의 그 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리고 예전처럼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 개수를 늘리기에는 워낙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뭐 세금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접근하기 쉬웠다.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뭐 갭 투자라는 부분 거의 다 뉴스를 봐서 알고 있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그 처음으로 그 부산에서 갭 투자를 했던 예를 들면요. 역세권 1호선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그 2억 5천일 정도 했던 거 기억을 하는데요. 2억 5천의 아파트가 있다면 그게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이었어요. 그럼 2억 3천의 전세 보증금이었으니 그러면 집값과 집 그 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저는 이미 세입자가 맞춰진 그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실제 그 집을 가지고 있던 그 집 주인에게는 저는 2천만 원만 주면 돼요. 2천만 원만. 2천만 원만 주면 제가 그 아파트의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대로 2억 3천 전세 보증금을 제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그게 바로 갭 투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하나에 2천만 원, 싸게는 뭐 1천만 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피, 영원으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수를 뭐 100채, 200채 늘려갈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0채, 200채 개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을 거냐 접근했기 때문에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자산을 늘렸던 거죠. 지금 갭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이 들은 것과 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대한 참 이야기를 많이 한다. 머리에 들어있고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보고 들은 것이 자기의 지식인 마냥 자기 것인 것 마냥 판단해서 모든 것에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제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하기 어렵겠죠. 저 친구도 한 명 정도가 투자를 하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 그런 분들은 하지만 들어보면
거의 뭐 부동산 전문가 수준입니다. 뉴스에서 본 기사 내용, TV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이미 자신의 지식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벌써 다 해본 거가 된 거죠. 사람들에게 야 아파트값 떨어진다더라. 저기는 이제 망했네. 야 절대 갭 투자하지 마라. 지금은 부동산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현금을 지켜라. 현금 보유하고 저축하고 예금을 해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한 것 마냥. 이 보면 벌써 아파트를 한 100채를 사들인 사람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무섭기도 한 내용이죠. 말 잘한다고 들은 것이 많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의지를 꺾이게 될 수도 있고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과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하고 싶다면 해봐라. 해보고 판단하자. 해보고 해봐야지 말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지 굳이 대한 정답이나 이런 판단을 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고 좀 무서운 부분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입을 꾹 닫고 있는 편이지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당신이 얘기했던 그 지역은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가보고 정말 부동산 시세가 그렇게 떨어졌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정말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기는 했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야 그런데 왜 가냐? 야, 시간 아깝게 벌써 다 떨어졌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할 시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임장을 가냐? 시간 아깝게 그냥 집에 있는 돈이나 지키고 일이나 더 하면 되지.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요즘에 어렵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너는 부동산 투자한다니까 어디를 가보면 될까? 어디를 사면 오르게 될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분들도 자기의 투자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권을 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좋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 부동산 투자를 참 쉽게 생각하면서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책들을 보면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으니까 또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뭐 갭 투자가 어렵다느니 투자가 어렵지만 이런 어려울 때는 경매가 적격이라는데 경매나 배워볼까? 야, 경매 배워서 월세나 받고 싸게 사면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분들은 경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좁은 시선과 그런 마인드로 돈을 벌 수 있을까는 참 의문입니다. 의문. 많은 분들이 뉴스나 기사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그 투자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부동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전세값이 떨어져서 뭐 보증금을 돌려준 적도 있고 더 이상 떨어지기는 것이 힘들어서 다시 매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투자가 항상 호황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적도 있었고 호황도 있었고 이런 그래프를 타게 되죠. 계속 투자를 해온 사람은 그 부분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호황기 때는 더 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들은 것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렵구나. 그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예금으로 돌려야겠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고 아니면 집을 팔고 전세로 가야겠다. 그런 식의 판단이 나오는 거죠.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물밀듯이 들어온 시대에는 저는 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만의 기준, 특히 투자를 할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겠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 그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경험, 들은 것, 본 것이 아닌 체화한 것, 체득한 것, 아는 것을 통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게 어렵다는 시기, 뭐 흔들린다는 시기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버는 투자, 더 많게는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사실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또 버는 것도 있고 조금 버는 것도 있고 많이 버는 것도 있으니까
주변의 말들, 주변 지인들의 말, 뉴스 기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도 자신만의 투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갭 투자는 투자의 하나 방법이지 갭 투자가 이제는 유행이 지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전세가 5억이니까 5억의 갭이 필요해서 투자가 어렵겠죠. 하지만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에는 아직까지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도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뉴스에서 말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씩 판단해서 투자할 부분을 찾으면 충분히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벌려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물건을 찾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다른 사람 말 믿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가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투자하고 돈을 벌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